이번 시간에는 QR코드와 암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를 알아보기 전에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코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데,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굵기가 다른, 즉 흑백 막대로 조합시켜서 만든 코드로서 주로 제품, 즉 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어떤 상점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보면은 포장지, 상품마다 포장지가 있죠. 그 포장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바라는 것, 즉 이 검은 막대와 검은 막대 사이에 있는 공백, 즉 스페이스, 흰색 막대를 특정한 형태로 조합해서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아래에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스캐너로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해 놓은 것이 바코드인 것입니다. 이 바코드 안에는 가격이나 크기, 무게 등과 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코드 번호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바코드의 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13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 13자리로 이루어진 바코드는 편의상 X1부터 X13, 즉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13번째 자리, 즉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 자리하고 두 번째 부분은 네 자리, 그 다음에 다섯 자리, 마지막 번호에서 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세 자리는 제조회사가 속한, 즉 국가 코드를 갖다가 말하는데 한국에 해당되는 국가 코드는 8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네 자리는 여기 보면 1, 2, 3, 4라는 요 네 자리는 제조 업체명, 즉 회사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상품 코드를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13번째 자리는 검증 코드, 즉 코드의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숫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가 X1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요 3이 X13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바코드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요 합동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정수론을 배운 사람들은 이 합동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듈러 연산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240이라는 숫자에서 홀수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모두 더하고 짝수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3배를 해서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을 두 개를 더해요. 이 결과값을 240에서 뺀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번째 오는 숫자가 되면은 이 바코드는 번호는 맞는 번호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밑에 있는 요 숫자들 갖다가 요 수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을 계산한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과연 13번째 자리 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각자 검증을 한번 해보길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은 바코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슬라이드에서 잠시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바코드 원리는 이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진수는 오직 0과 1만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이 바코드에서 흰 막대에 해당되는 숫자는 이진수 0이고 검은 막대는 1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바코드는 흰색과 검은색의 막대, 즉 굵기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코드 요 안에는 제품 정보를 담는 이진수로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흰 막대가 있다. 이거에 두 개가 검은 막대가 있으면 뭐야? 1로 되겠죠. 그럼 검은 막대 첫 번째 줄에 얘가 만약 0.5cm다. 얘가 1cm다. 그럼 얘는 1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색, 즉 흰색 바들은 숫자 0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숫자 1, 2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0.5mm의 막대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mm의 막대는 0.5mm 막대가 두 개 있는 것이므로 1, 2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바코드는 이 빛의 반사량을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판독하게 됩니다. 즉 바코드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검은 막대는 빛을 흡수해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지만 흰 막대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하게 된 겁니다. 즉 반사되는 빛의 강도에 따라서 0과 1의 이진수로 바꿔 해석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제품을 갖다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의 막대 굵기로 표현돼요.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는 뭐로 표현된다? 0으로 표현되고 검은 막대 같은 경우는 1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이 흰색과 검은색의 막대 굵기에 따라서 숫자로 표현된다. 그래서 뭐다? 0 또는 뭘로 표현된다? 1로 표현된다. 그래서 뭐 0, 0이 될 수도 있고 1, 1,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바코드의 용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QR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QR코드라는 것은 퀵 리스폰스 코드의 줄임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자이크와 같이 이 QR코드는 이 모자이크와 같기도 하고 특수기호 같기도 한 QR코드는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퀵 리스폰스에서 영어 첫 글자 Q하고 첫 글자 R을 따서 QR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QR코드는 1994년 일본 도요타 자동차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차 키와 부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이 퀵 리스폰스의 줄임말입니다. 이 QR코드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제작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QR코드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1차원 바코드인 경우는 20자 내외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지만은 QR코드에서는 1000자 이상의 데이터를 담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청첩장 안에 결혼식장의 주소와 지도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명함에다가 QR코드를 갖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 주소 등도 얼마든지 이 QR코드 안에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QR코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코드는 1차원 코드라고 하고 QR코드는 2차원 코드라고 불립니다.
1차원인 바코드는 우리가 흔히 매장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세로 줄무늬와 같은 형태로 물건의 종류라든지 매장의 매출 정보 그리고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는 기존의 선형 바코드에서 흑백 네모 모양을 모자이크식으로 배열해서 약 4000바이트까지 코드화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갖다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 QR코드 원리는 바코드와 같지만 이 킥이라는 이유는 바코드는 길어야 30자 이내의 글자와 단어를 인식하고 있지만은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숫자인 경우는 최대 7089, 문자는 최대 4296, 한자는 최대 1817, 한글은 최대 17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QR코드는 규격 내에 ECC라는 오류 정정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손실되어도 나머지 부분을 읽어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QR코드 속에 있는 이 사각형에 대한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 안에 네모난 것들이 3개가 있는데 이 네모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위치 찾기 심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2개의 사각형으로 이 사각형 위에는 뭐냐? 여기가 위쪽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이 QR코드를 갖다가 반대로 뒤집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리든지 왼쪽으로 돌려놔도 얼마든지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서 연속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 QR코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즉 가로로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로로도 반복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흑백 패턴의 정체는 무엇인가? 즉, 이 QR코드에서 보면은 가로, 세로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 흑백 패턴들을 갖다 우리는 타이밍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패턴 안에 있는 이 셀들, 이 데이터 셀들을 갖다가 우리는 데이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타이밍 패턴은 일종의 좌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이 흑백 패턴의 정체는 무엇인지 데이터 양을 많이 담고 있을수록 데이터 영역은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영역은 데이터가 담겨있는 영역으로 위에 언급한 방대한 데이터 양은 버전 1인 21by 21부터 버전 40인 177by 177까지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데이터 영역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영역 안에 이 QR코드 안에는 얼라이언먼트 패턴과 마진과 타이밍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얼라이언먼트 패턴은 위치 찾기 심볼보다는
약간 더 작으며 데이터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각형을 말합니다. 이 QR코드의 크기가 커질수록 왜곡이 생겨 셀이 이탈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얼라인먼트 패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 마진은 QR코드 주위의 공백 부분을 뜻하는데 주변에 충분한 여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코드 인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진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 찾기 심볼 사이에 있는 직선 모양의 패턴을 우리는 타이밍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즉, 백색 셀과 흑백 셀이 교차로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셀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게만 보였지만 이렇게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QR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류 정정 부는 기본적으로 QR코드 안에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셀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 영역인, 즉 데이터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셀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셀들에다가 낙서를 해도 인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QR코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 정정 부호,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류 정정 부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류 정정 레벨 기준, 즉 오류 정정 레벨은 L, M, QH 네 가지로 되며 이 네 가지 레벨에 따라서 손상 복구 가능 명령이 낮은 경우는 7%, 높은 경우는 30%까지 얼마든지 손상이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만약에 QR코드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이것처럼 이랬을 때 일부가 손상된 이 QR코드도 얼마든지 뭐한다?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 QR코드 안에 실질적인 정보는 이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오류 정정 보호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QR코드는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 것인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전자 출입 명부를 남기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찍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자 출입 명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QR코드, 즉 과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이 QR코드는 주로 간편 결제 수단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식품에 대한 이력 관리, 정품 인증, 음악과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여러 패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QR코드의 구조는 위치 찾기 패턴이 있고 아까 말한 얼라이언먼트 패턴이 있고 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QR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즉 QR코드, 즉 바코드 1차원 형태가 바코드고 2차원 형태가 뭐가 된다? QR코드. 그래서 바코드 밑에 있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합동식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QR코드와 암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도 일상생활에 쓰는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